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두 분은 연휴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잘 보내셨어요? 그래요. 뭐 저는 이제 집에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연휴 중에도 상담을 하잖아요. 급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화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건을 맡기시고 상담을 원하시는데, 사실 변호사도 쉬어야겠죠. 이제 변호사도 이제 쉬고, 요즘에 또 워라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원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워라밸이 중요시하는 시대인데, 변호사 사무실도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이제 업무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면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쉬기도 하고, 개인 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로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전화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뭐 퇴근 시간 이후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정말로 위급한 일이 생겼다, 아니면 정말로 급한 상담을 원한다, 그럴 경우에 너무 길게는 안 되지만 짧게라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로 급한 상담이다 그러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전화로 좀 하기 그러시면 문자나 카톡으로 이제 지금 통화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통화가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죠?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원 가정법원의 한 지원 사건입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신 분은 아내분이십니다. 네. 여자분이시고요. 원고입니다. 네. 의뢰인은 네.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 네. 상대방의 남편의 어머니죠. 시어머니를 잘 보살피고 네. 시어머니의 요양 병원까지 알아봐드리고요. 네. 굉장히 시댁이 잘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이고.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의뢰인께서 추궁을 하니까 네.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긍정도 하고 안 하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단순히 막 친구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이런 부정한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네. 이 아내분은 이혼 소송을 청구하셨고 네. 이혼도 되시고 위자료도 그리고 재산분할도 잘 받으신 사건입니다. 네,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보실까요? 수원의 가정법원, 수원 가정법원도 여러 지원이 있죠. 수원이 관할이 굉장히 커요. 수원 본원도 있고 여러 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원고 측이었죠. 소송 대리인 법무부인리.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저희가 이제 위자료를 받았죠. 자, 위자료가 나왔는데 요즘에 위자료가 좀 많이 안 나오는 추세 아닙니까? 위자료가 많이 안 나오는 추세인데 이 사건은 위자료가 나왔어요. 피고 남편은 위자료로 2천만 원이 나왔고, 상간녀잖아. 상간녀를 같이 이제 했거든요. 상간녀는 그냥 위자료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위자료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당하는 입증된 증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상간녀 사건을 많이 말씀드렸죠. 상간녀 사건은 따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까지 같이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 피고 1, 2가 되겠죠. 피고 1은 배우자가 되고, 피고 2는 이제 상간녀가 되겠잖아요. 거기에 이제 상간녀 소송을 이제 같이 병합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위자료가 좀 달리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위자료 뭐 2천이나 3천 정도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상간녀는 위자료가 약간 깎입니다. 뭐 1,000이나 1,500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법원이 보기에도 혼인관계에 여러 가지 이제 파탄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남편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아내에 대한 뭐 인격적인 무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포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꼭 뭐 외도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뭐 폭행이라든지 폭언 뭐 이런 게 같이 이제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 사건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는 위자료가 2천에서 3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상간녀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그보다 깎여서 1,000에서 뭐 2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상간녀가 위자료가 1,000이 나왔고 남편은 이제 위자료가 2천이 나왔는데, 좀 특이한 게 뭐라고 그랬죠? 아내가 시어머니를 이제 간병을 잘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잖아요. 요즘에 이제 치매가 많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두 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집안에 어떤 어른 중에 한 분이 치매가 걸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요양병원에 일단 들어가시게 만드는 게 조금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홍 이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딱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직접 부모님을 간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모시는 게 제일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이제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녀는 병원에 이제 모시는 게 좋다. 전문적인 뭐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좋다. 어떤 이제 자녀는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어머니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소위 말하는 왜 내쫓으려고 하느냐. 방치하는 거 아니냐. 집에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들끼리 싸우고 또 부부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죠. 이래서 아내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치매 어르신을 뭐 1, 2년도 아니고 이제 평생을 모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근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고집을 부리죠. 집에서 모셔야 된다. 근데 막상 집에서 모시면 그 뒷감당은 다 누가 해요? 아내가 하죠. 아내가 다 해요. 남편은 이제 뭐 회사에서 늦게 오면서 이제 아내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 또 맡기는 거죠.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요, 요즘에.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이제 치매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모실 거냐, 누가 모실 거냐, 아니면 집에서 모실 경우에 누가 간병할 거냐.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이 며느리에게 그 짐을 다 떠안는 건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아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간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러면 뭐 그야말로 시부모님 다 간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용병 같은 것도 다 봐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동안 집안 살림 힘들어서 이제 조금 쉬려고 했더니 이제 노년에 좀 쉬려고 했더니 이제 또 뭐 시어머니 이제 시아버지 또 치매 뒷수발까지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이제 가혹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로 갈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우리 아내분이 굉장히 착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좋은 요양병원도 이제 알아봐주고 그렇게 백방으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내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남편이 바람을 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아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본인이 그렇게 지금 시부모님 그 치매 어르신 모시는 거 가지고 막 너무너무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걸 도와주지 못할 망정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뭐 모텔도 다니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해서 상간녀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해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유죄로도 받고 재산분할도 받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즘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치매 어르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간병이라든 전문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좋은가. 물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간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되면 안 되잖아요. 혼인 생활이 파탄되지 않는 선에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잘 효도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